도시 재생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대신 보존하면서 동네를 가꾸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200억 원이 투입됐던 창신동에서 최근에 공공 재개발을 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절개지 위아래로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 창신동의 돌산마을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으로 쓰였던 곳인데 해방 이후 채석장 사용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은 그대로 보존하되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를 가꾸자는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돼 시비와 국비 등 200억여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실제 생활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곳곳에 계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기 어렵습니다. 근 3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3군데가 없었다고. 골목길 안으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보다시피 길이 굉장히 좁고요. 옆에 있는 계단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차량 진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은 50년 넘게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차는 생각도 못하고 만약에 화재 사건이 났다 하면 저기나 여기 놓고 호수로 날아가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하죠. 아직 정화조가 없는 집도 있고 푸세식입니다. 푸세식. 그러니까 종로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는 데가 드물 거예요. 이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쓰는 집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 쓰는 거예요. 며칠 사람 여기 며칠 살아서 여 주인은 안에 있고. 그래서 여기 화장실 하나 갖고 윗사람 산다. 관광객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전망대는 주민들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었다고도 털어놓습니다.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꼭 사파리에 동물원을 쳐다보는 그런 듯한 느낌이 받았거든요. 누구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인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철거가 된 상태인데요. 일부 주민들은 도시 재생 지역이라는 이유로 공공 재개발에서 빠지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다시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줄 좀 보세요. 이게 화재가 나면 어떻게 간다면 바닥바닥 이렇게 엄청 노출이 엄청 많이 돼 있거든요. 이게 공중선 정리라는 것도 이미 다 됐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서울시가 공중선 정리라는 이름으로 전신줄을 정리한다던 것도 4년 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서울의 심장인 종로구에는 여전히 7, 80년대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 지은 지 수십 년은 돼 보이는 노후주택, 무엇보다 마을버스 한 대도 못 지나가는 좁은 길 때문에 이곳 주민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치 동남아 지역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종로구에서 가장 낙후된 주거지로 꼽히는 창신동 일대를 말합니다. 창신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1년에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1호 지역인데요. 도시재생이 추진된 창신동은 과연 활력을 되찾았을까요? 뉴스웨이 TV가 이 창신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전 제가 초등학교 때 똑같아요. 그냥 지붕만 바꾼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붕만. 지붕도 도시 재생. 예, 맞아요. 일환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게 다 도시 재생 일환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몇 년간 집을 못 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옥세죠. 희한하게 요즘에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 도시 재생 일환으로 이게 비용을 대줘요. 대주는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건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그 지붕의 수리 비용이 내가 저기 견적을 냈을 때게 500만 원이야. 그런데 구청에서 저기 그 데려놓은 그 업자가 견적을 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지고 구청에서 500만 원 받고 집주인한테 500만 원 받고 그 500만 원, 그 구청에서 받은 500만 원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결국은 주인이 자비로 내주는 거지, 수리비를. 그러면서 몇 년간 집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수리하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그게 도시재생이 허점이죠. 어디가 도시재생? 요 그림. 요거 그림. 계단의 그림. 저 무지개. 네? 원래 이 골목에다가 조명을 쏴주기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답니다. 네? 이 거리가 조명을 쏴가지고 밤에는 좀 운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따구로 해놨어요. 네? 주민들이 이거 치워가라 해도 이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어느 기간 동안은 치우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도로. 그죠? 바로 나와요, 이렇게. 예? 여기, 아니,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그죠? 처음 왔는데도 필요한 게 뭐? 도로 나오잖아요. 작년에, 예? 여기 4번이나 골랐었어요. 소방관님 뭐라고 할게요? 여기 개발 언제 돼요? 응? 소방차 진입하는 것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어린이집이네요? 여기 국립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하고 아까 우리가 저로 올라왔을 때에 우측에 하나 있고 여기 유치원이 3군데나 없었어요. 몇 년 만에. 저기 창생초등학교가 지금 2014년도에 알아봤더니 1000명이 넘었어요. 2000명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0년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400명.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신동은 도시재생을 하고 있었나? 그 해답을 해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런던은 1940, 50년대부터 도심의 공간 확장이 중단돼 왔습니다.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즈강 남동쪽 도클랜드. 고풍스러운 도심 풍경과 달리 초고층 건물이 숲을 이룹니다. JP모건, HSBC 본사 등 국제적인 금융회사가 밀집한 금융특구 까나리 워프입니다. 영국 정부는 포화 상태의 도심을 대신해 1981년부터 버려진 항구였던 이곳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0여 헥타를 투자지구로 지정해 민자를 유치하고 용적률 완화, 세금 면제 등 규제도 풀었습니다. 단기간 개발을 이루기 위해 개발비의 80%인 63억 파운드, 우리 돈 9조를 민자로 확보했지만 전문성 있는 공기업을 개발 주체로 내세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공항,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강변에는 홍수 유입을 차단하는 방벽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 복합 문화공간, 관광 케이블카까지 생겨났습니다. 버려진 땅이 불과 30년 만에 수천 개의 기업과 최고 임금의 일자리 수만 개가 있는 경제, 금융 중심지로 재탄생한 겁니다. And the advantages were that there were jobs, there was a return to this area becoming prosperous and integrated in with the rest of London.
창신동 도시재생의 민낯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갖고 서울형 도시재생의 핵심은 주민이라며 함께 창신승인해 도시재생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시작한 창신승인 도시재생 사업이지만 일각에선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창신승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듣기는 했죠. 요 플래카드도 여기다 붙여놨었고 하니까 아는데 그거는 아는데 뭘 어떤 식으로 하는 거는 잘 모르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체감은 없어요. 말만 많이 듣고 많이 다니기만 하고 그랬지 뭐 특별히 뭐 재생 사업에서 무엇을 했다든지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직도 모르겠고. 주민들의 관심 부족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협의체는 올해 막 구성됐고 협의체 구성원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창신승인 지역의 주민은 3만 1천여 명. 1%에도 못 미칩니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100명과 도시재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창신승인 3만 명과 도시재생을 하겠습니까? 하고 누누이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홍보의 부재 또는 극히 일부의 제한적 홍보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뜩이나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소수의 주민협의체만 데리고 전망대라던가 이런 카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전혀 관광객들. 그러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냥 동물원. 얼마나 낙후됐는가. 내가 사는 데는 아파트에 사는데 이런 데는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딱 봐, 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딱 동대문에서 바깥은 되게 밝아. 근데 여기 저녁만 되면은 여기는 컴컴해요. 북한과 남한이 연상이 돼요. 백남중 박물관, 각종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좀만 이제 내려가면 이제 소통공작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봉제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 특화거리라고 합니다. 봉제박물관 그 거리가. 특화거리가 뭐예요? 제작, 판매, 홍보가 이루어지는 곳이 특화거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왔던 그런 그 골목이에요. 그냥 빌라들 그 골목. 백남준 박물관도 똑같아요. 한 구석편에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아예 안 가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 밑에 소통공작소 뭐를 가르쳐준대? 응? 뭘 가르쳐줄까? 가서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응? 이런 도시재생이 그냥 보여주기, 보신주의라고 하죠. 그냥 보여주기식.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공통점인 게 주민이 빠져나가고 슬럼화가 됩니다. 도시재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존가치. 누구나 다, 전국이 다, 전 세계가 다 이건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산토리나 그리스 괜찮잖아요. 해변에 아름다운 집들, 빅토리아 섬, 캐나다의 빅토리아라는 섬, 그런 데는 보존할 가치가 있겠죠. 그런 거는 도시재생으로 해서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연 도시재생이 필요한 데가 어디일까?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곳,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보존 가치가 있습니다. 청학동. 그런데 그런 데는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도시재생이 들어왔을 적에 뉴타운 찬성률이 70%였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다 개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거든요. 조합만 만들면 끝나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박원순 시장이 이런 주민들을 갖다가 좀 달래주기 위해서 이 도시재생 개념을 들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딱 나왔을 적에 모든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 도시재생 정책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부동산 대란이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보다시피 걸어왔을 때 힘들었잖아요. 도로가 되게 필요했거든요. 마을버스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줄 알고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개발 비대위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럽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그러겠죠.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제2의 재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 난리를 쳤겠지. 응? 그래서 무효가 없어져요. 그 공청회가. 5개월 후에 그냥 환경미화 수준, 일자리 창출, 마을 가꾸기 등등등만 합니다. 도로는 개념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해요? 도로를 만들어준다 놓고선 응? 그러면 참여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주민들이 다 외면을 합니다. 그냥. 외면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지들만의 사업을 영유하면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은 저희가 도시재생 해제 동의서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3가지는 있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인적사항하고 이걸 해지를 동의합니까? 예, 뭐하고 하는 3가지. 근데 마지막에 4가지가 뭐냐면 4가지 조건 중에 그래? 니네들이 도시재생을 싫어하면은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 사업계획서가 한두 푼짜리? 여기 지역을 갖다가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은 2014년도에 사업계획서가 5억이 들어갔답니다.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갖다 내도 국토부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게. 이런 입장이 스탠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야. 지금 여기 창신동이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52개 지역 도시재생 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한 5조가 넘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이 40조입니다. 1년에. 그러면 한 12% 되겠죠? 이게 작은 돈일까요? 그 돈 어디 갔을까?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듯 창신동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대략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게 대다수의 창신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실생활을 나아지게 개선된 건 전무할 정도로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 1,000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이면에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른바 도시재생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창신동 도시재생일까요? 보다시피 지금 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마포대교 월드컵 경기장에 대교를 하나 만들죠. 삽을 떴는데 10년 후에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고. 그 이유를 봤더니 예산을 티스푼 방식으로 주니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야 될 돈이 어디로 갔어? 도시재생 비용으로. 근데 그 돈은 보이지가 않아. 제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물 떠다 줄게요. 이것도 비용이야.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현실성이 없고 서울시에 있는 도시재생과는 필히 없어져야 됩니다.